예,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발치를 한 상태라서 발음이 그전보다는 조금 더 부정확합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갑자기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는 김동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동연의 이름이 또 갑툭 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김종인이가 김동연 흑수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 김동연이 지금 대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TV조선에 단독 해가지고 기사가 떴는데 이 김종인이가 TV조선한테 김동연이 이달 말쯤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자서전을 출간한다. 그리고 그 뒤에 대선과 관련해서 의사표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종인이는 이 그전에 윤석열 이렇게 하다가 또 윤석열과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인지 이제 갑자기 김동연이를 또 밀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 부진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정치판을 떠나지 못하고 왜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김동연 얘기가 나온 거는 비단 김종인 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자꾸 그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김동연을 찾는 사람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5월 초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국민의힘 모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동연을 만난 다음에 정치 도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의 이익을 담당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해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김동연이가 얘기한 그런 것도 이제 정치적 해석이 분분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4월 28일 날 자기 고향인 충북 음성군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추적경제에서는 성공했지만 이제 결별해야 한다. 바이오, 그린경제, 한류, 케이팝 등 기술 사이클이 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화두는 철진한 진영도 이념도 아니고 흑백 논리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률,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라 민생이며 계층 이동 사다리를 유지하는 고른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김동연이가 중요한 거는 성장률,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다. 그리고 철진한 진영도 이념도 흑백 논리도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거 언젠가 한번 들어보신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리고 김동연이가 이런 김동연을 찾는 이런 움직임, 이런 거에 호응하듯이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계속 이제 국정 관련 그런 주장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최근에 올린 건데, 그 페이스북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학생, 청년, 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복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국제적 기준이나 양극화 수준을 볼 때 복지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북유럽 수준으로 복지를 늘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설령 가능하더라도 재원 마련을 위해 막대한 재정 적자를 감수하거나 증세가 필요한데 국민적 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포함해서 이낙연, 정세균 이재명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하지만 대학을 안 간 고등학교 졸업생들한테 세계 여행 비용으로 1,000만 원 주자, 이낙연 또 얼마 주자, 정세균 또 얼마 주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복지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는데 그거 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된다, 아니면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된다. 근데 그게 쉽겠느냐,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김동연이가 경제부총리 때 그렇게 증세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거,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연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지를 늘리면 그만큼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져서 저소득층, 실업자, 노년층에 도움이 되고 빈부격차도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확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복지만으로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이 올라가면 주거와 교육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현금 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거 역시 마치 자기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들인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거에 대항마라는 식으로 설정을 하고 자꾸 그들의 어떤 대표적인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격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동연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답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나라를 기회의 땅, 기회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회와 역할이 주어지면 우리 국민은 신바람나게 일하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현금 복지가 아니라 기회 복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거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모릅니까? 이거 경제부총리까지 지냈던 사람한테 이런 대답이나 듣고 있자고 하는 겁니까? 이거 저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10분이면 이런 원고 써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겁니다. 대체 그럼 그 기회 균등, 기회 평등 이런 건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소빅 강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연이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다음에 잠깐 동안 미국에 갔다가 국내로 돌아와가지고 유쾌한 반란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고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의 강연 활동을 갖다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선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거 누가 써먹었던 방법입니까? 2010년, 2011년 당시에 안철수가 써먹었던 방식, 뭐 청춘 콘서트,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김동연은 유쾌한 반란이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김동연이 청년들한테 혹은 이 청중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반란을 일으켜라. 기득권에 도전해라. 유쾌한 반란을 해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언행, 행적을 보면은 그 사람은 유쾌한 반란을 이렇게 권할 만한 자격 자체가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이 사람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런 유쾌한 반란을 해본 일이 없다. 최소한 그가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가 지금 와서 마치 자기는 뭐 혁신가고 유쾌한 반란을 했었고 자기 일생을 통틀어서 자꾸 이렇게 어떤 도전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자평하면서 국가 정책은 또 이제 와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훈수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더 가관인 건 뭐냐면 마치 그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처럼 마치 흙 속의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재발견한 것처럼 호사가들이 김동연 거리자 그걸 따라서 그 이름을 되뇌이는 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겁니다. 정치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대체 김동연이가 왜 차기 대선 주자군에 속해야 되는가? 왜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게 궁금하다 그겁니다. 흑수저 출신이라서 김동연이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상고를 나와서 은행에 취업했다가 또 이렇게 주경 야독을 해가지고 또 행정고시 붙어서 지금 관료가 됐다가 경제부총리까지 올라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흑수저 출신 성공한 자수성가한 사람이라서 그것만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흑수저 출신이라고 그래서 흑수저 출신으로 성공했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너무도 많다 그겁니다. 황교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낙연도 다 흑수저입니다. 그러면 이들과의 차별화된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경제 전문가라서 그러면 김동연이 경제부총리 시절에 대체 어떤 정책으로 경제 전문성을 보여주는 일이 있느냐?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경제 전문성으로만 따지자면은 차라리 지금 기재부나 한국은행 간부들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은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장률,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가 경제부총리를 할 때 이런 지표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시경제 지표, 성장률 이런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김동연이가 거기에 대한 지적,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민생이고 무슨 기회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식으로. 김동연 가장 편한 민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민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 실정,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별 말도 못하고 막 각종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문재인 배를 탈출할 때가 왔구나 해가지고 그때서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좀 반론을 펴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동연이 경제를 비롯해서 경제 전문성도 제가 뭐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경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정 전반을 관리한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럴 깜냥이나 되겠습니까? 김동연조차도 스스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불과 그게 1월달입니다. 불과 4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연이가 페이스북에다가 적은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오랜 공직생활 동안 제 중심은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였습니다. 공직을 그만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제가 받은 혜택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치 입문을 권유받을 때마다 정치가 제 신념을 실천에 옮기던 최선의 방법인지 늘 고민했습니다. 시대적 소명의식, 책임감, 문제 해결 대안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 정치라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이번엔 서울시장 출마 권유와 요청을 여러 갈래로부터 받았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보다 강한 요청들이어서 그만큼
고민도 컸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당 경선에서의 승리, 중도 확장성 등을 얘기했지만 저의 고민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가 부동산, 방역, 민생 등 시민의 삶과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대안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였습니다. 직이 아니라 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더 성찰하고 대안을 찾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부동산, 방역, 민생, 시민의 삶, 서울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대안과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스스로 밝힌 게 1월 달입니다. 불과 4달 전입니다. 그런데 불과 4달 지난 다음에는 자기가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 국정 전반,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이런 것까지 다 살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고 자기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다 마련해 놓았다는 얘기가 됩니까?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단적으로 경제 전문가라고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그 김동연이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때 우리 경제 성장했습니까? 문제 없었습니까? 경제에 무지한 이들이 집권했을 때 이들을 견제하고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김동연이가 경제 전문가로서 희생했습니까? 소신 발언했습니까? 유쾌한 반란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김동연이가 이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등 각종 경제 실정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한 일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로 부작용이 가시화되자 그때에 가서야 마치 자기는 뭐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처럼 마치 자기는 이런 문제점들을 예견했던 것처럼 그때 가서야 딴소리를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왜 김동연을 지금 언급하냐 그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동연이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부총리를 그만두고 나서 뭐라 그랬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즘에 이광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 또는 야권 지지층에서 차기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언급하고 이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자에 대한 기대는 접어두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되면 아마 김종인은 또 지금 그 최재형 감사원장 또 다른 대선 주자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또 얘기하면서 접근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종인이가 김동연을 운운하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 국민은 우파 지지층은 김동연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